뇌혈관 질환은 사실 전조 증상이 없어요. 5분에 1명 뇌졸중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20분에 이 1명 정도가 그걸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호출을 받았을 때 어떻게든 최대한 치료 개시를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ER 도착 당시에 브레인 다운로드 herniation이 상당히 진행된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침 7시 보람의 병원 신경외과에 이른 하루가 시작됐다. 총 6분의 교수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뇌혈관 파트에 3명, 그리고 척추에 2명, 그리고 뇌종양에 1명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추워지는 계절이 되게 되면 뇌졸중을 담당하는 뇌혈관 질환 교수들이 굉장히 바쁜 시기가 됩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아우르는 뇌졸중은 기본. 3명의 뇌혈관 수술 및 뇌졸중 시술 인증이가 수술은 물론 뇌혈관 내 치료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가장 필수 중증 응급질환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환자들이 이 예고를 하면서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돼서 라이프 퀄리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사명감 하나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잠을 자다가도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와야 하는 것이 뇌혈관 파트 의사들의 일상.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나 비상대기인 셈이다. 당연히 사람이니까 계속 대기를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늦어짐에 따라서 환자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다, 스트레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입 밖으로 내려고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면 입 밖으로 내면 그게 진짜가 더 돼버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는 좀 안 하는 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초췌하죠? 일단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제가 오늘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의 욕구라고 할까요? 식욕, 수면욕을 좀 거스를 때가 항상 그렇진 않지만 자주 그렇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면 다행히 생명은 살린다 해도 반신마비나 언어장애와 같은 무서운 후유증이 남기도 한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은 문제를 미리 발견해 예방적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뇌동맥류라는 뇌동맥이 이제 부풀어 오르는, 그래서 결국에는 터질 수 있는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우연하게 발견이 돼서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에 이 코일을 집어넣어서 그쪽으로 혈류가 못 가게 해서 결국에는 이 뇌출혈을 예방하는 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리 혈관을 통해 뇌로 접근해 뇌동맥류 안을 코일로 채워 넣는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시술 후 회복이 빨라 환자에겐 유리하지만 의사 입장에선 결코 쉬운 시술이 아니다. 뭐든지 다 주의를 해야죠. 워낙 단계별로 조심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가 뇌 혈관이나 뇌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드디어 시술이 시작됐다. 지금 이제 환자 마취가 끝난 상태고요. 먼저 이게 혈관 내 시술이에요. 말 그대로 혈관 안에다가 관을 집어넣는 과정이 제일 먼저 진행이 됩니다. 환자의 사타구니 대퇴동맥으로 가느다란 도관을 삽입하고 그 안으로 가이드 카테터를 넣어 혈관 속 통로를 확보한다. 손을 옵니다. 손을 온. 그리고
머리카락 몇 가닥 굵기에 불과한 마이크로 카테터와 미세 와이어를 넣어 문제가 되는 뇌동맥류로 천천히 접근한다. 이제 조영제를 주입해 동맥류의 크기와 모양, 주변 혈관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확인한 뒤 동맥류 안에 첫 번째 코일을 밀어 넣어 기본 틀을 만든다. 일단은 초반 단계는 잘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채우는 게 지금부터의 목표가 됩니다. 이 뒷부분 정면에서 보면 다 채워진 것 같아도 측면에서 보면 이게 앞쪽이고 이게 뒤쪽이거든요. 뒤쪽으로 잘 안 가고 있는 거야. 저런 걸 다 계산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어느 위치에 뭘 넣고 크기를 어떻게 할 거고 길이를 어떻게 할 거고 이런 판단이 매 순간 들어가는 술기이기 때문에 직경 불과 8mm 남짓한 뇌동맥류 안을 코일로 빈틈없이 채워 더 이상 혈류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정밀한 작업.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 다른 12개의 코일을 사용한 끝에 1시간 만에 시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목적 자체가 터지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거라서 그 목적은 달성을 했고요. 거기에 동반되는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오늘 하루 정도는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아마 잘 마취해서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에서는 뇌동맥류에 대한 혈관 내 치료뿐만 아니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다양한 뇌질환을 다룬다. 많이 힘드셨죠? 저 알아보세요. 그럼 저 누구예요? 둘째 문제이 아니야? 아니, 우리 담당 의사잖아요. 머리 수술하는 의사. 약간 딜리리우스 하신가? 예. 그래. 뇌실내 감염이 의심돼 입원한 80대 고령 환자. 뇌실외 배액술 시행 후 경과를 관찰 중이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모르지. 여기가 어딘지 모르세요? 저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딴소리하면서 네, 그러면 의사가 일하는 데가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죠. 그렇죠. 병원 이름도 아세요? 병원 이름은 모르시고. 보람의 병원이에요. 여기가 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장기 뇌. 뇌와 관련된 질환과 치료는 그 어느 하나 사소할 수 없고 환자에 대한 섬세한 경과 관찰도 매우 중요하다. 뇌혈관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했을 때 정말 뇌 기능 자체로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더 사명감과 더 책임감을 가지고서 좀 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잠깐 우리 누워서 제가 배 상처만 한번 볼게요. 이번엔 수두증으로 션트 수술을 받은 후 감염 소견이 있어 다시 입원한 환자. 머리 쪽 감염은 아니고요. 상처만 좀 덧난 거래요. 그래서 요거 상처는요 저희가 지금 항생제 쓰고 있거든요. 다행히 사진 찍어봤더니 머리 쪽도 깨끗하고 배 쪽에서는 우리 CT에서 상처 부분만 살짝 조금 염증 소견이 보여요. 아니 있는 만일 거라서. 여기 있으면 세상 끝났다 생각해. 이럴 땐 환자만큼이나 의사도 기쁘다. 마음고생 하셨을 텐데. 아유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피 검사한 거 보니까 염증 수치도 아예 빵이고, 네, 다 정상이고 열도 안 나시잖아요. 열도 없어요. 아무튼 지금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됐어요. 아니 여기 가면 안 돼. 뇌 질환에서 작은 문제란 없다. 그래서 신경외과 의사들은 가능한 모든 위험을 계산하고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뇌졸중 센터를 운영하며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응급 뇌혈관 질환에 대응하고 있는 보람의 병원 신경외과. 매일 다양한 고난도 뇌혈관 시술이 진행된다. 오늘 홍 교수가 집도할 시술은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경막의 동정맥 사이를 막는 경막 동정맥류 색전술이다.
뇌를 둘러싸는 경막이란 막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 동맥과 정맥이 바로 연결되면 안 되는데 바로 연결되는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경막 동정맥루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분도 사실 2달 전에 한번 치료를 했던 분이지만 이번에 재발을 하셔서 같은 위치에 그래서 경막 동정맥루 색전술이라는 그 혈관 내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름은 시술이지만 신경외과 뇌혈관 파트의 모든 시술은 사실상 혈관 안으로 진행되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다. 경막 동정맥루 특징이 이제 재발하는 경우는 항상 첫 번째 치료하는 것보다 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피가 새는 동정맥루 부분으로 이제 동맥을 통해서 접근하는데 첫 번째 치료 때 이미 동정맥루 부분으로 접근하는 혈관을 우리가 다 사용을 해서 이제 막힌 상태고 그러면 항상 2번째, 3번째 재발을 했을 때는 첫 번째 치료했을 때보다는 혈관이 좀 더 구불구불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혈관만 보통 남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시술을 할 때마다 신경외과 뇌혈관 파트 의사들은 다 같이 머리를 맞댄다. 환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파리에타 브랜치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스카머스 말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밑으로 저기로 좀 해보려고요. 앞선 시술 때문에 대부분의 혈관이 막힌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막 동정맥루 재시술. 더 좁고 더 구불구불하고 더 위험한 혈관들을 통해 문제의 원인에 접근해야 한다. 보통은 누공이 한 군데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여러 개의 혈관이 이제 같이 얽혀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를 막아놔도 거기가 다른 데서 또 파생해가지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어떤 병태 생리를 가지고 있어서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약간 더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아야 할 누공은 여러 군데인데 혈관이 너무 얇아서 가장 가는 카테터조차 진입이 쉽지 않다. 여러 번 진입 경로를 바꿔가며 접근을 시도하는 홍 교수. 정상 혈관을 손상시킬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조심스럽게 진행한다. 천신만고 끝에 큰 누공들을 위주로 색전술을 시행하고 줄어든 혈류를 확인했다. 깨워서 ICU 깨우시면 지혈 3, 4분 걸려요. 이것이 치료의 종결은 아니지만 오늘 치료가 다음 치료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치료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나중에 한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MRI라든지 검사를 해보고 뇌혈관 조영술을 다시 해보고 그래서 3번째 치료를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는 더 이상 접근할 혈관이 이제 여의치 않다 그러면 이제 정의 수술이나 방사선 수술, 감마 나이프 수술 같은 그런 방사선 정의 수술을 고려할지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